앵커리의 톡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예전에 그 임영웅 아티스트를 어떤 기자분이 꿈꾸기 전문가 이렇게 부르셨었는데요. 본인의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음을 매일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출연한 인 옥토버가 영화 페스티벌에 출품하게 되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색적이면서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단편 영화를 이제 OTT 플랫폼에서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과 또 뮤직비디오로 그 장면들이 사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I am here the 스타디움에서 또 콘서트 도중에도 상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인 옥토버가 영화제에 간다는 소식입니다. 이 영화제는요.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서 양국의,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대표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코리아 재팬 프렌들리 콘서트가 열리게 됩니다. 오는 31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단편 영화제 쇼츠 필름 페스티벌과 연계돼서 기획된 공연인데 이번 공연은 원래 영화, 음악, 무대 예술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 교류를 더 풍성하게 해보자 라고 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이 되는 행사인데요. 이번 공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는 배우 유준상 씨와 오만석 씨, 그리고 일본 배우인 아사카 마나토, 가토 카츠키, 베쇼 테치아 이런 배우들이 출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야자키 마코토라고 하는 일본 공연계의 베테랑 감독이 음악 감독을 맡아서 아주 완성 높은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번 진행이 되고요. 도쿄 다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 컨벤션 센터에서 말씀드렸던 코리아 재팬 프렌들리 콘서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6월 1일에 K-쇼트 특별 상영 이벤트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상영회가 우리나라의 단편 영화 3편을 일본 현지에서 특별 상영을 하면서 양국 간의 문화적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상영되는 작품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주연을 맡은 단편 영화 인 옥토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께 참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인간 내면의 상처와 그 치유의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다뤘고요. 가수가 아니라 연기자로서의 임영웅 아티스트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인데 31일 날 2번 콘서트가 개최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6월 1일이죠. K-쇼트 특별 상영 이벤트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인 옥토버가 상영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단편 영화가 3편 상영이 되는데요. 배우 유준상 씨가 감독과 주연을 동시에 맡은 평온은 고요에 있지 않다도 상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은요,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몽골 사막으로 떠나는 여정이 들어있고요. 유준상 씨의 삶과 예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담긴 작품이라고 합니다. 유준상 씨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배우로서의 입지도 있지만 뮤지컬을 통해서 무대 예술에도 굉장히 익숙한 배우인데요. 유준상 씨가 주연과 동시에 감독을 맡은 단편 영화도 이번에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준상 씨가 이번에 이제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니까 감독 유준상으로서 또 관객들과 Q&A도 마련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편은 제로베이스1의 김지용 씨가 출연하는 공포 단편 영화 우리 집으로 올래도 일본 관객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을요.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타시오 치카요가 맡아서 그 작품에 대한 해설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 깊이 있는 문화적 경험을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인 건 임영웅 아티스트의 작품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반가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쑥 써내려갔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동안 쭉 쌓여 있었던 내면의 음악적인 소양들이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작사, 작곡으로 음악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 영상, 필름으로 남아서 그 짧은 음악 속에 다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또 음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연기와 그리고 필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로 전달을 한다는 건 아티스트로서의 영역을 넓혀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뭐 핑크 플로이드나 이렇게 유명한
그룹들이 뮤직비디오를 영화처럼 만들어서 상영한 예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만, 또 한동안은 뮤직비디오가 그렇게 서사와 이야기를 담아서 만들어져서 극영화처럼 소개가 된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그 90년대 2000년대군요. 2000년대 초반에 조성모 씨나 이런 분들의 그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대작으로 만들어져서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하고,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것이 또 배우로서도 영광이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또 사그라들었어요. 왜냐하면 케이팝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케이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군무잖아요. 딱딱딱 각을 맞춰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무대를 멋있게 보여주는 이제 그런 아이돌 그룹의 매력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또 극영화로 풀어내긴 뮤직비디오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런 뮤직비디오들이 사그러들었다가, 최근에 이 서사와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마치 영화처럼, 짧은 영화처럼 만들어진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예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 옥토버가 그 즈음에 이제 팬들과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됐고요. 영화로서도 호평을 받았고, 또 임영웅 아티스트가 출연해서 연기를 보여줬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연기와 그다음에 그 음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임영웅 아티스트처럼 작품을 제작하고, 감독은 아니지만 시나리오에 뼈대를 잡고 거기에 출연해서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면의 세계들을 음악과 함께 단편 영화를 통해서 소개하고, 이런 일들이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관객들과 나누고 싶은 공감의 포인트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었는데, 또 필름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서 해외에서 상영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필름 페스티벌에 이 작품이 초대가 돼서 또 알려지는 측면도 있고요. 일본에 있는 문화계 인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임영웅 아티스트가 본인이 해보고 싶었던 작품의 영역을 마음껏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팬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축하하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수로서도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안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작품의 세계를 늘 성찰하면서 새로운 무대를 선보이려고 하는, 또 새로운 무대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냥 콘서트나 음악 무대뿐만 아니라 여러 예술의 무대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건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음악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음악을 하다 보면 연기에 대한 영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기쁜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작품 세계하니까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이제 종영을 했습니다. 드라마가 공개가 되기 전부터 임영웅 아티스트의 OST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손석구, 김혜자 씨의 주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 임영웅 아티스트의 목소리로 대미를 장식을 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8.3%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작품이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내용이 지금까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천국의 모습을 전해줬습니다. 엔딩에 이해숙 씨가 이제 환생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김혜자 씨가 맡고 있는. 그런데 끝내 고낙주는 환생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요. 이해숙만 환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홀로 이제 고낙준이 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환생을 한 아내에게 혜수가 잘 있는 거지. 당신이 없는 천국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네. 이제야 알겠어. 우리가 함께한 그 모든 날들이 지옥이 아닌 행복이었다는 걸.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기꺼이 갈 거야. 천국보다 아름다운 당신과의 그 삶으로 라면서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환생을 한 이해숙이 다시 노인이 됐어요. 임종을 맡은 그녀 앞에 정장을 입은 고낙준이 찾아갔고, 고낙준을 알아봅니다. 이해숙이. 그러면서 나 어땠어? 라고 되묻습니다. 기대 이상이었고 수고 많았네 당신 이번 생에도 라면서 고낙준은 눈시울을 붉히게 됐는데요. 그런데 끝내 이해숙은 그래도 당신이 없이는 안 되겠다 나. 고낙준은 나야말로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걷던 중에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리는 두 남녀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두 사람이 다음 생에 또 재회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드라마가 끝이 났는데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드라마가 대미를 장식했고요. OST 장인 임영웅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드라마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특히나 마지막 회에는 무반주 엔딩곡이 선보여서 팬들을 너무나 즐겁게 했는데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노래가 좋다. 시청자 게시판에 보면 이 무반주 엔딩곡, 임영웅 아티스트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무반주 엔딩곡 최고네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노래 너무 좋다. 마지막 노래 뭔가요? 무반주 노래 먹먹합니다. 신의 목소리 너무 감미로웠어요. 주제가만 남은 드라마네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팬분들이 남기신 내용들도 있고요. 그냥 드라마를 보시다가 저 노래 뭐죠? 그 부분에 나왔던 그 노래 뭐죠? 라고 하는 반응들도 전해졌습니다. 그 무반주로 노래를 이제 콘서트장 가면 한 소절씩 듣게 되는데 참 듣기가 좋은데 드라마에 삽입된 임영웅 아티스트의 목소리만 남아있는 아름다운 음악이 정말 많은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천국보다 아름다운 순간을 선사했다고 보여줍니다. 작품 하나를 선택하고 OST 하나를 부를 때도 남다른 부분들을 보여주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5월 25일, 26일 2024년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I am Here로 더 스타디움이 펼쳐졌습니다. 벌써 꼭 1년이 됐고요. 그리고 임영웅 아티스트의 그 콘서트는 영상으로 남아서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고 계시는데 그 콘서트가 얼마나 팬들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사해 주는지를 그날을 되돌리면 다시 기억이 납니다. 상암 콘서트가 1주년이 되면서 다들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지 카톡으로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가까운 분들이 상암 콘서트 그날 기억나? 그러시면서 저한테 톡을 주셨는데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꾸준히 가는 것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골든스미스 대학교 연구진이 실험을 해보니까요. 콘서트를 관람한 그룹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25%가 상승했고 친밀감은 25%, 긍정적인 정신적 자극은 75%까지 증가를 하고 평균 수명은 9년에서 10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콘서트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마음껏 즐기면 운동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영웅시대 팬분들이 왜 그렇게 어려 보이시는지, 왜 그렇게 예뻐지셨는지를 저절로 알게 된다 싶었습니다. 그 작년 콘서트의 그 영상 사진을 보는 순간에 저 혼자 막 들떠 있었거든요. 그날 불어오던 바람이랑 그날 그 향기 있잖아요. 저녁의 향기. 그리고 무대의 뜨거운 열정과 그 향기. 영웅시대와 함께 있었던 임영웅 아티스트의 멋진 모습이 기억이 나서 한참을 멍하니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딸이랑 콘서트를 본 기억이 있어서 그 딸과 함께 보냈던 즐거운 추억도 제 인생의 가장 즐거운 기억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즐거운 기억의 퍼즐을 만들어준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너무 고맙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콘서트 열심히 다니면서 더 젊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집을 기다리는 팬분들에게는 또 다른 콘서트의 무대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자 또 하나의 기대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